19세기가 과학혁명의 시대였다면 과학혁명을 조금 더 풀이해 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 기술을 가져오고 그 기술로 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19세기의 이 과학혁명의 시대는 곧 기술과 그런 진보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로자TV의 로자입니다. 네, 오늘은 햇빛과 우리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또 사진에서 이 빛이라는 게 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햇빛과 사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네. 고가 태호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낮의 햇빛을 잔뜩 받고서도 매미처럼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고가 얼마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또 좋아했고, 또 그런 느낌,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또 논리가 아닌 그런 느낌들을 태호에게 이제 표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19세기 시대가 기술과 진보의 시대가 된다는 뜻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철도가 놓여지죠. 그리고 철도가 놓여지니까 도시가 발달을 하죠.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을 하고 또 어떤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런 새로운 공업 제품이 그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이런 유럽에서의 역사적인 흐름이 또 런던 만국 박람회나 또 파리 민국 박람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사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1830년대에 그 프랑스에 또 프랑스네요. 프랑스의 그 니에프스라는 형제가 그 햇볕에서 이렇게 보면 이 햇볕을 받으면 이게 질산은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제 구리판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1830년대 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40년대에 이렇게 선명하게 사진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사진의 형태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830년대에 그런 햇볕에서 질산은이 검게 바뀌는 것을 가지고 1840년도에 이어서 사진이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진의 개념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1840년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화가로서의 그런 치명적인 것은 바로 또 사진이 또 시대적으로 또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화가 이제 폴 들라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이 나오자마자 사진이 그림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실은 사진이라는 개념이 1840년도에 나왔지만 실은 그림에서는 그 이전에 사진의 전신 개념으로 옵스큐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옵스큐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그림을 보고 또 사진 이전에 있던 그림에 있어서 몇몇 화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옵스큐라가 상당히 또 사용이 또 많이 되고 또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로자TV를 보고 계시는 연령층들이 아무래도 저와는 조금 비슷하시겠죠? 우리 어린 시절에 그 결혼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찰칵,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그렇죠. 어떤 방법적인 것은 옵스큐라의 방법, 이제 형상이 거꾸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옵스큐라의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그 사진이 보급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빛의 효과이죠. 사진에서도 어떤 노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는 현상, 인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부터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 원근법 이후에 이 빛에 대한 추구는 화가들한테 늘 있어 왔던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19세기 인상주의 미술,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19세기 인상주의 미술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빛이 사물에 닿는 순간에 사물의 어떤 색채와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순간적인 포착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 우리 수련을 늘 보시잖아요. 수련 연작선도 있죠. 그래서 그 순간 또 그 성당에 이제 늘 아침에도 한 번 가고 점심 때도 늘 가고 저녁 때도 늘 가서 어떤 순간적인 변이 그런 거를 또 모네가 그리기도 했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빛과 대기 그런 공기적인 공기에서 주는 어떤 정서나 느낌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 에드와르 마네 같은 경우는 당시의 시대적인 인물,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인들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이 클로드 모네와 에드와르 마네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19세기, 두 번째로는 19세기에 이런 인상주의에 있어서 이런 사진이 대도학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고흐가 탄기 영감에서 쇠라의 전면법을 보고 이제 그 고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봤던 그림이, 그러니까 시도해봤던 그림이 바로 탄기 영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입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그러니까 인상주의전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그림들이 뭐 사전트의 그림이나 뭐 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뭐 휘슬러 그림이나 뭐 또 카셋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세잔이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사전트 그림 중에 이게 뭐 19세기 리플렉트가 뭐냐면 반영이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공장 그림 같은 게 많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공장 그림이네? 그리고 뭐 이렇게 붙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로자 TV의 로자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점을 생각해 주세요. 19세기 시기입니다. 줄줄이 그런 산업적인 또는 공업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공장이 필요하죠.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전트의 그림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굴뚝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굴뚝에서 막 연기는 피어올라요. 그런데 뭐 반영된 그런 반사적인 데서는 이제 연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굴뚝에 그런 뭐 기술과 진보의 시대, 과학적인 그런 과학혁명의 시대로 그런 부분이 그림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림은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가로서 우리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있죠.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또 뭐 마담 보바리 여인도 이제 이집트를 여행하고 난 다음에 쓴 소설이기도 하지만 플로베르의 가 이집트 나일강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쓴 책에 보면 그런 풍경 사진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학 사적으로도 이런 햇빛과 또 이렇게 사진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서의 빛의 역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림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이런 빛의 역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햇빛과 사진 로자TV의 로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